이 좁은 공간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지냅니다. 밥 먹고 잠자고. 숨만 쉬어도 월 1,000만 원이 나가는데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퇴직금 2억, 6개월 만에 전부 날렸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힘든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퇴직 파티 날이었습니다. 35년 근속, 회사 물류팀장으로 정년까지 채웠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한 조촐한 파티였습니다.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두둑한 퇴직금 통장, 2억 원, 35년 월급쟁이 인생의 결산이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여생을 보내기엔 넉넉지도 않았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니 손주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5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겁더군요. 벌써 이렇게 컸나? 지훈아, 할아버지 오늘 퇴직했어. 이제 매일 같이 놀 수 있어. 며느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축하드려요. 이제 푹 쉬세요. 그 말이 왠지 씁쓸했습니다. 62에 푹 쉬라니. 아직 건강한데?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저녁 식사 자리.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요즘 사기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은행 적금이나 국채 같은 거 안전한데 넣어두세요. 내가 걱정할 것 없다. 아빠가 35년 물류 일했는데 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어. 저는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들한테 조언 듣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62, 이제 늙은이 취급을 받는구나. 쉬라는 말, 조심하라는 말, 전부 늙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뜻 아닙니까? 휴대폰을 켰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무심코 추천 영상을 눌렀습니다. 16시간 운전 월 매출 1,800만 원. 젊은 화물차 사장님의 하루. 영상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2002년생. 25살 젊은이가 평판 트레일러를 몰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출발. 천안 하차, 당진 상차, 경산 하차, 포항 상차. 하루 800km. 환탕에 100만 원. 한 달 매출 1,800만 원. 고정비 1,100만 원 빼도 700만 원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한 달에 적금 300만 원씩 넣고 있어요. 결혼 자금 모으려고요. 2년만 더 하면 1억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25세에 한 달에 700만 원을 번다고? 저는 35년 물류팀장이었습니다. 화물차 배차부터 운송 경로까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젊은이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700만 원이면 1년에 8,400만 원. 3년이면 2억 5천만 원. 지금 가진 2억에 더하면 3억 5천만 원입니다. 손주 교육비 대주고도 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 좀 해볼까 봐. 뭔데요? 화물차 운전이야. 아내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거예요? 62에 무슨 화물차예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젊은이 봐. 25살인데 한 달에 700만 원 벌어. 나는 35년 물류 경험이 있어. 이 친구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물류팀장이었지 운전기사 아니었잖아요.
사무실에서 서류 보던 사람이 갑자기 화물차를 운전한다고요?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도 현장 경험 많아. 물류센터 누구보다 잘 알아. 배차 시스템 경로 최적화 전부 내가 다 짰던 거야. 운전만 하면 돼. 그게 뭐가 어려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화물차 사업 해볼까 하는데. 아들이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화물차요?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요? 아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아직 건강해. 일할 수 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위험하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요? 너 아빠 무시하는 거야? 나 35년 물류 경험 있어. 화물차 운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말려도 안 들으실 거 뻔하니까. 전화를 끊고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평판 트레일러 관련 영상을 닥치는 대로 봤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영상에서 48세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시작했지만 잘 되고 있어요. 경험이 있으면 배차 받기도 쉽고 사고율도 낮아요. 그 말에 확신이 섰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3년만 하고 그만둘게요. 3년이면 충분히 목돈 모을 수 있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지만 조심해요. 제발 사고만은 내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다. 차량 가격 할부 조건 중고 시세. 준비할 게 많았.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35년 월급쟁이 인생. 이제 내 사업을 시작합니다. 젊은이들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 많은 예순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줄은.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판 트레일러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스카니아 신차가 3억 5천만 원, 중고는 2억부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 속 젊은이도 신차를 샀다고 했습니다. 7년 할부로 한 달에 420만 원, 고정비를 다 합쳐도 1,100만 원, 매출이 1,800만 원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화물차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쇼룸에 들어서니 거대한 트레일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저 큰 차를 내가 몰 수 있을까? 영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평판 트레일러 알아보러 왔습니다. 아, 스카니아 모델 보시는 거죠? 요즘 제일 인기 많습니다. 네, 그거요. 이 모델이 S540입니다. 가격은 3억 5천만 원이고요. 7년 할부 가능합니다. 한 달에 4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유튜브에서 본 그 가격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입료가 25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기름값은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보험료 80만 원. 통행료 정비비 합치면 고정비가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업사원이 설명했습니다. 고정비가 1,100만 원이면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 하나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루 한탕에 100만 원씩 잡으면 25일 정도 일하시면 돼요. 그러면 700만 원 정도 순수익 남으시죠.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62인데 괜찮을까요? 영업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50대, 60대 사장님들 많으십니다. 경험 있으시면 오히려 더 좋아요. 젊은 기사들보다 사고율도 낮고 성실하시거든요.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35년 물류 경험이 있어요. 배차 시스템도 잘 알고 경로 최적화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완벽하시네요. 바로 시작하셔도 문제 없으실 겁니다. 영업사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오늘 가서 알아봤는데 할만해요. 한 달에 700만 원은 충분히 남길 수 있대요. 아내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할부가 7년이잖아요. 중간에 못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3년만 하면 돼요. 3년이면 2억 5천만 원 모을 수 있어요. 그럼 차 팔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손주 교육비도 넉넉하게 대줄 수 있고요.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몸 상하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네, 조심할게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다시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계약하러 왔습니다. 영업사원이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계약서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차량 가격 3억 5천만 원, 7년 할부 월 420만 원, 중도 상환 시 위약금 발생, 차량 소유권은 완납 시까지 금융사 귀속,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7년 할부, 62부터 69까지, 그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3년만 하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2억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계약금이었습니다. 남은 1억 5천만 원은 7년 동안 갚아나가면 됩니다. 한 달에 420만 원씩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 차량 인도 가능합니다. 그때 운행 교육도 해드릴게요. 영업사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요. 다음 주에 차 나와요. 아내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요. 정말 조심하고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차 샀어. 다음 주부터 일 시작해.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사고 나면 큰일 나요. 걱정 마. 아빠가 35년 물류 경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밤에 유튜브를 다시 봤습니다. 평판 트레일러 운전 영상을 여러 개 봤습니다.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냥 핸들 잡고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짐 싣고 내리는 것도 지게차가 해줍니다. 한 영상에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졸음이에요.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 보면 졸음이 쏟아져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16시간 운전. 조금 걱정됐습니다. 62에 16시간씩 운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하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체력만 관리하면 됩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35년 월급쟁이에서 이제 사장님이 됩니다.
25살 젊은이가 하는 일을 62인 제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거대한 트레일러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드디어 차량 인도일이었습니다. 대리점 주차장에 반짝이는 스카니아 평판 트레일러가 서 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높이가 4m가 넘었습니다. 제 차입니다. 제가 저걸 몰고 다닙니다. 영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기본조작법 알려드릴게요. 올라가시죠.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높았습니다. 승용차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계기판도 복잡했습니다. 여기가 시동이고요. 이게 기어입니다. 변속은 자동이라 어렵지 않으세요? 핸들이 좀 무거운데 익숙해지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영업사원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핸들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승용차의 3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뒤에 긴 트레일러가 딸려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코너를 돌 때 조심해야 했습니다. 뒤가 휘청거렸습니다. 20분 정도 연습하고 나니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운행 가능하시겠어요? 영업사원이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직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긴장됐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이 큰 차를 몰아야 했습니다. 겨우겨우 집 근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1시간 운전했을 뿐인데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특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오랜만에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아내가 나와서 차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거대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이게 3억 5천만 원짜리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배차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집 회사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내면 일을 배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첫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포항에서 코일 실고 천안까지 가시면 됩니다. 천안에서 하차하고 당진에서 다시 싣고 경산으로 가세요. 경산 하차 후 다시 포항으로 올라오시고요. 계산해보니 왕복 800km였습니다. 환탕에 120만 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1만 일하면 2,400만 원. 고정비 1,100만 원 빼도 1,300만 원 남습니다.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6시까지 포항에 도착하려면 2시간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사고 내지 말고요. 네, 걱정 마세요. 저는 김밥과 음료수를 챙겨 나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트레일러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2시간 만에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상차 현장이었습니다. 지게차가 코일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21톤짜리 철판 코일 5개.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차체가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상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천안까지 가야 합니다.
300km,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출발했습니다. 짐을 실으니 차가 무거웠습니다. 가속이 느렸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속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시속 80km가 한계였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추월해 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고개가 꺾였습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휴게소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15분 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졸렸습니다. 차창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62 몸으로 새벽 운전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겨우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5시간 걸렸습니다. 하차했습니다. 이제 당진으로 가야 합니다. 60km, 1시간 거리입니다. 점심도 못 먹고 당진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서럽더군요. 62의 차 안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다니. 당진에서 다시 짐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기계 부품이었습니다. 15톤. 경산까지 250km.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오후 1시에 출발했습니다. 또 고속도로였습니다. 또 졸음이 왔습니다. 커피를 연달아 3잔 마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페인 과다였습니다. 하지만 안 마시면 졸았습니다. 오후 5시에 경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포항까지 70km. 1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포항에서 다시 짐 싣고 집으로 가면 끝입니다.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7시였습니다. 상차했습니다.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집까지 100km. 1시간 반. 밤 9시쯤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헤드라이트만이 앞을 비췄습니다. 졸음이 극심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대로 잠들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밤 9시 반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출발이었으니 17시간 반을 일한 겁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입맛이 없었습니다.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120만 원 벌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25살은 17시간씩 일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2은 달랐습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배차가 있습니다.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버텨야 합니다. 한 달에 1100만 원 고정비를 갚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하다 사고 나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1100만 원 고정비를 갚으려면 최소 20일은 일해야 했으니까요.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운전석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디스크 초기입니다. 지금 당장 쉬셔야 돼요. 계속 이러시면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일 하세요?
화물차 운전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일은 허리에 최악이에요. 다른 일 알아보세요. 쉴 수 없습니다. 한 달에 1,100만 원이 나갑니다.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적자입니다.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파스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버텨야 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목도 뻐근했습니다. 16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니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습니다. 잠들면 늦잠 잘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만성 피로가 쌓였습니다. 운전 중에 졸음이 극심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눈을 감았던 겁니다. 덜컹. 노면 요철을 밟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차가 갓길로 쏠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방금 졸았습니다. 몇 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잠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21톤 짐을 싣고 시속 80으로 달리다 사고 나면 대형 참사입니다. 휴게소에 급히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초췌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고 눈 밑은 새까맣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2주일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습니다. 차 안에서 김밥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점심을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였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이 급해서 고생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였습니다. 휴게소까지 20km.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황급히 뒤로 내려가 이를 봤습니다. 창피했습니다. 62의 고속도로 갓길에서 볼일을 보다니.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5살 청년은 이런 고생 안 합니다. 화장실 참는 것도 체력입니다. 3주일째 되던 날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손주 생일인데 못 와요? 깜빡했습니다. 지훈이 생일이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배차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아내의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손주 생일도 못 챙기는 일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요.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않잖아요. 곧 나아질 거야. 익숙해지면 괜찮아. 저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62 몸으로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 달이 됐습니다. 결산을 해봤습니다. 23일 일했습니다. 매출이 2,800만 원. 고정비 1,100만 원 빼니 1,700만 원 남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것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200만 원 나갔습니다. 허리, 목, 무릎 치료 받느라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제 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제 순수익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손주 생일도 못 챙겼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보기 안 좋아요.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아들의 얼굴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제가 초췌해 보였으면 아들이 울까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익숙해질 리 없었습니다. 62 몸으로 매일 16시간씩 일하는 게 익숙해질 리가요. 2달째 되던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졸음운전으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긁은 겁니다. 보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사고 기록이 남았습니다. 지입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고 한 번 더 나면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계약 해지되면 끝입니다. 배차를 못 받으면 수입이 없습니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졸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6잔씩 마셨습니다. 카페인 중독이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운전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 발작인가 싶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부정맥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몸 상태로는 화물차 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1,100만 원이 나갑니다. 멈추는 순간 파산입니다.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진통제 먹고 부정맥 약 먹고 수면제 먹고 버텼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당신 죽어요. 이러다 정말 죽는다고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차를 팔아야 합니다. 석 달 된 중고차는 2억 5천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1억 원 손해입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최소 1년은 버텨야 원금이라도 건집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3개월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습니다. 이게 저입니까? 3개월 전에 저는 어디로 갔습니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결정적인 사고가 터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마주 오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핸들을 꺾었습니다. 트레일러가 흔들렸습니다. 짐이 쏠렸습니다. 20톤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니 차체가 기울었습니다. 전복될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마주 오던 차에는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만약 충돌했다면 끔찍한 참사였을 겁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CCTV에 다 찍혔다고 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위험운전, 벌점 60점에 벌금 200만 원, 면허 정지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면허 정지 3개월, 즉 3개월 동안 일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3개월이면 고정비만 3,3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없는데 돈만 나갑니다.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면허 정지 3개월 받았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요? 그럼 할부는 어떻게 갚아요?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할부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면허 정지로 수입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냉정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일주일 내로 입금하세요. 일주일 후에도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할부금은 420만 원. 하지만 지입료 250만 원도 내야 했습니다. 차를 놀려도 지입료는 나갑니다.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들어오면 차량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량 회수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아내 적금을 깼습니다. 800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걸로 할부금과 지입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아들아,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아버지, 지금 제 상황도 안 좋아요. 전세 대출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아들도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사정이 있었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게다가 2억 원짜리 화물차 할부 갚는다는데 누가 믿고 빌려줍니까? 결국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이자가 연 20%였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만 33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면허 정지 3개월 동안 3,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할부금 1,260만 원, 지입료 750만 원, 보험료 240만 원, 대부업체 이자 100만 원, 기타 비용 500만 원, 수입은 0이었습니다. 적자 3,300만 원입니다. 통장 잔액이 바닥났습니다. 아내 적금도 다 깼습니다. 손주 교육비로 모아둔 돈도 썼습니다. 면허 정지가 풀렸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쉬었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석 달 동안 스트레스로 몸이 더 망가졌습니다. 첫 운행날 허리를 다쳤습니다. 짐을 확인하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디스크 파열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800만 원, 입원 기간 2주일, 회복 기간 4주일, 총 6주일 동안 일을 못합니다. 다시 적자가 시작됐습니다. 6주일이면 고정비만 2천만 원 넘게 나갑니다. 게다가 수술비 800만 원, 총 2,800만 원 추가 적자입니다.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됐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들어오면 차량 회수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차 내놓아요. 이러다 우리 정말 거지 돼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허리 수술하고 회복되면 다시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63이에요. 허리 수술하고 또 화물차를 운전한다고요? 말이 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63세 디스크 수술하고 화물차 운전은 불가능합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다시는 장시간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재발하면 평생 휠체어 타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차를 팔겠다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중고 매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스카니아 평판 트레일러 6개월 운행 가격 2억 2천만 원.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중고차 딜러가 왔습니다. 차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네요. 그리고 운행 거리가 많아요. 6만 킬로미터요. 가격은 얼마에 생각하세요? 2억 2천만 원입니다. 딜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상태로 2억 2천은 불가능합니다. 최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주고 산 차가 6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2억 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팔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 1억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 대부업체 대출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 0원. 2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6개월 만에 35년 퇴직금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남은 건 허리 디스크와 빗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 견인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창밖으로 봤습니다. 거대한 트레일러가 작아져 갔습니다. 2억 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63세 무일푼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차를 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배차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2억 원을 잃었습니다. 35년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6개월 만에 증발했습니다. 게다가 허리까지 망가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세요. 오래 앉아 있지도 마세요.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63세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무직은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육체 노동도 불가능합니다. 허리가 망가졌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줘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뭐라도 하셔야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들에게 집 한 채 사줄 돈을 날렸습니다. 손주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는 거예요? 지훈이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제가 울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안 아파. 지훈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살 손주 앞에서 울고 있는 63 할아버지. 한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실래요? 택배 물류센터인데 상하차 일용직 구한대요. 일당이 12만 원이에요. 택배 상하차. 물류센터에서 박스 나르는 일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물류팀장으로 일했습니다. 관리자였습니다. 이제는 바닥에서 박스를 나르는 일용직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며느리가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다음 날 전화했습니다. 일용직 하고 싶은데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63이시면 좀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간절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5시까지 센터로 오세요. 출근 시간이 오전 5시부터입니다. 또 새벽입니다. 화물차 운전할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이제는 택배 상하차를 새벽에 해야 합니다. 63세 새벽 5시 출근.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작업복 입은 63 일용직. 35년 전 물류팀장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 그 사이에 63인 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신규 분들 모이세요. 저를 포함해 5명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만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트럭에서 박스 내려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시면 돼요. 박스 무게는 5kg에서 20kg까지 다양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20kg. 허리 수술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의사는 10kg 이상은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안 뽑아줄 겁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걸 다 내려야 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빠르게 박스를 날랐습니다. 하나씩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렸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저도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박스를 날랐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쯤 나르니 숨이 찼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아, 계속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일을 못한다고 할 겁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트럭 한 대를 비웠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쉬는 시간이 10분 주어졌습니다. 구석에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3 몸으로 20kg 박스를 나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팀장님?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과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던 회사 후배였습니다. 이 과장, 여기서 뭐 하나? 이 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물류관리 일하는데요. 팀장님은요? 순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 지금 일용직 해. 상하차. 이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팀장님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2억 원 날린 이야기를 그냥 일 좀 하려고. 이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안쓰러웠습니다. 동정이었습니다. 예전 상사를 동정하는 후배의 눈빛.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 과장이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안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6시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당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12만 원. 화물차 할 때는 하루에 100만 원도 벌었습니다. 이제는 12만 원입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3세 이 모양이 됐습니다. 35년 일해서 2억 원 모았다가 6개월 만에 날리고 일용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견뎌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젊은 직원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63 일용직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에 25일 일했습니다.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화물차 할 때의 5분의 1입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작업 중이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아, 저보다 한 살 많으시네요. 저는 62입니다. 쉬는 시간에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박성민. 예전에 자영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 하셨어요? 식당이요. 프랜차이즈 식당 했었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1년 하고 접었어요. 손해가 얼마나 됐어요?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요. 퇴직금 전부 날렸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와 비슷했습니다. 저도 2억 원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해요. 60 넘어서 사업했다가 망한 사람들이요. 정말요? 그럼 여기 다들 그런 사연이 있는 건가요? 박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최 씨 보이시죠? 65인데 부동산 투자했다가 3억 날렸대요. 저기 김 씨는 주식으로 2억 날렸고요.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60 넘어서 퇴직금으로 뭔가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하루 12만 원 받으며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은 뭐 하셨어요? 화물차요. 평판 트레일러 했어요. 박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저도 그거 할 뻔했어요.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저도 유튜브 보고 시작했어요.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튜브가 문제예요.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튜브의 25살과 62은 다릅니다. 체력이 다릅니다. 회복력이 다릅니다. 16시간 일하고도 다음날 멀쩡한 25살, 6시간 일하고도 쓰러지는 62. 왜 아무도 그걸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유튜브에는 실패한 60대 이야기가 없을까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영상 안 올리니까요. 창피해서요. 맞습니다. 저도 영상 찍을 생각 없습니다. 2억 원 날린 63 할아버지. 누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도록. 박 씨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 여러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유튜브를 믿은 것, 내 체력을 과신한 것, 가족 말을 안 들은 것. 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다른 거였습니다. 퇴직금을 한 곳에 다 쏟아부은 거요. 분산 투자를 했어야 했어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2억 5천 전부 식당에 넣었어요. 조금이라도 남겨뒀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뭘 바꿀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유튜브 안 볼 거예요. 아니, 보더라도 젊은이 영상은 안 믿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둘 겁니다. 적금 들고 연금 받으며 조용히 살 겁니다. 욕심 안 부릴 겁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화물차를 샀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12만 원 받으며 박스를 나릅니다. 변한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평생 가져가야 할 병이 됐습니다. 무릎도 안 좋아졌습니다. 손목도 아픕니다. 63, 몸이 68세처럼 늙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변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합니다. 아들도 거리를 뒀습니다. 실패한 아버지를 대하는 게 불편한가 봅니다. 손주 지훈이만 여전히 저를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하며 달려옵니다. 그때만큼은 행복합니다. 손주에게만큼은 여전히 멋진 할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새벽에 나가요? 할아버지 일하러 가는 거야. 무슨 일 해요? 짐 옮기는 일이야.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하지만 해야지. 할아버지가 돈 벌어야 지훈이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거도 사주지.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장난감 안 사줘도 돼요. 할아버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5살 손주가 걱정해 줍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할아버지 이제 욕심 안 부려.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게.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더 늘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졌습니다. 1년 전 눈빛은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탕 하겠다는 욕심, 젊은이들 따라잡겠다는 욕심, 나이를 무시하려는 욕심. 지금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욕심을 버렸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63세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하루 12만 원이지만 감사히 받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건강한 몸, 가족의 사랑, 소박한 일상.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1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저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2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법니다. 화물차 할 때의 5분의 1입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건강합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관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박스는 젊은 직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자존심 따위 버렸습니다. 가족과 평화롭습니다. 아내와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외식도 하고 가끔 영화도 봅니다. 손주 지훈이와 주말마다 놀이터에 갑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실수를 통해 여러분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첫째, 유튜브의 20대 성공담은 60대에게 독약입니다. 25살이 하루 16시간 일하는 것과 62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체력, 회복력, 반사신경 모든 게 다릅니다. 둘째, 물류 경력과 화물차 운전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저는 35년 물류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보던 사람과 하루 16시간 운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셋째, 60 넘어서 새로운 일 시작하지 마십시오. 특히 체력이 필요한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젊을 때 경험이 있어도 60 넘으면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넷째, 고정비의 무게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1,100만 원 고정비는 하루도 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프면 어쩝니까? 쉬고 싶으면 어쩝니까? 쉬는 순간 적자입니다. 다섯째, 7년 할부는 7년 족쇄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3억 5천만 원 차가 6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2억 원 손실입니다. 여섯째, 졸음운전은 살인입니다. 하루 16시간 운전하면 반드시 졸음이 옵니다. 커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고 나면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일곱째, 60대 몸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허리, 무릎, 목, 어깨 모든 곳이 아픕니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쉬면 나았습니다. 60 넘으면 평생 가져갑니다. 여덟째, 퇴직금은 절대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하십시오. 반은 안전한 곳에 넣어 두십시오. 나머지 반만 투자하십시오. 망해도 반은 남습니다. 이 중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유튜브 젊은이 영상 믿지 말기. 60 넘어서 체력 일하지 말기. 퇴직금 한 곳에 다 쏟지 말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저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유튜브 봤는데 화물차 하면 한 달에 700만 원 벌 수 있대요. 퇴직금으로 차 사려고요. 말리시겠죠? 당연히 말리시겠죠. 그럼 여러분 자신도 말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리는 일을 본인이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일용직입니다. 과거의 물류팀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졌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 손주와 놀이터에서 노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2억 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아내 적금에서 모은 돈입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적금 들어서 조금씩 모을 겁니다. 손주 교육비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일용직으로 300만 원 벌어서 검소하게 살겠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제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화려한 성공담 보면 혹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극소수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특히 60대는 거의 100% 실패합니다. 25살 청년이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력, 회복력, 반응 속도 모든 게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25살은 성공하고 60둘은 실패합니다. 안정적인 노후가 최고입니다. 적금 들고 연금 받으며 조용히 사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한탕주의는 버리십시오. 저처럼 인생 망칩니다. 60 넘어서 돈 벌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먼저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입니다. 특히 60 넘어서 잃은 건강은 절대 회복 안 됩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 보내십시오. 손주와 놀아주십시오. 배우자와 여행 다니십시오. 그게 돈보다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가족과 시간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